10년이면 요즘에 강산이 한 3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 이상 기업들의 절세를 돕고 있는 절세 전문가 서진우 본부장님이시고요. 정혜래 가업 승계 연구소에서 가장 절세 부분에서 원탑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랜선 박수로 모시고요. 서진우 본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유튜브 정의의 가업승계 연구소 그리고 CU의 빛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 전략 지원실 정의의 기업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야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저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마네킹 그리고 이제 그 옷가게 관련해서 DP 디자인 큐레이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외식 사업을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집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대문 쪽에서 그 떡볶이 장사도 했었고, 카레 장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터져서 외식 사업을 접고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세금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ING 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서 롯데백화점 VIP 세금 절세 전문 강사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법인 상속 CEO 플랜 가업 승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경 경영지원본부 법인 컨설팅부에서 팀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매경 경영지원본부에서 우수 컨설턴트를 6년 이상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중기 이코노미 기업 지원단의 본부장을 맡고 있고, 정혜래 기업연구소 본부장, 유튜브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유튜브 CEO앱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 세무그룹의 전임 고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10년간 개인자산 관리로 100억 이상의 세액을 절감시켜드리고, 10년간 가업승계, 그리고 가지급금, 잉여금 이런 부분으로 약 1,200억 정도의 절세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세금부터,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좀 더 개인사업자를 잘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또 개인사업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거는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우선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여러 가지 내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대표님들께서 시작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수입이 점점 많아지셔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 폭탄을 맞을 그런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요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국세를 내고 있겠죠. 그래서 내국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세는 당연히 이제 수입에 관련된 부분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내국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세금이 요 소득세, 소득에 대한 부분.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누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시고 이제 운영을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버셨는데 나중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그 사망을 할 때 당시에 상속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 그거를 이제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세금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우리 이제 대표님들께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 자녀분들이라든가 내 배우자라든가 누군가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말하죠. 그리고 제일 부러운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제 뭐 부동산이 많다거나 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서비스라든가 이제 주세라든가 인지세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많이 와닿지 않는 세금들이죠.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이제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이 부가세,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 이제 부과가 되는 세금은 10%의 세금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소득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세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제가 이 이제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이 방법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요 이제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우리가 하는 이거 큐레이터랑 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경비율을 봤을 때 84%까지 경비율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이제 뭐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낼 때 이 사업자를 이제 세무서에 가서 하거든요. 근데 사업자를 낼 때 이 세무서 지역마다 나는 지금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 코드로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정확한 목적, 뭐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던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달라 하는 그 세무서가 있고, 아니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공무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업자를 새로 내시는 대표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 코드, 요 코드는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들께 이제 해당되는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추려서 요 네 가지를 추려봤고요. 그래서 경비율을 보시면 다 굉장히 경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장부를 잘 기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공제를 해주는 그 경비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낼 때도 앞으로 이제 그 세무 관청마다 좀 다르겠지만 봤을 때 내가 이걸로 내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오케이를 해주면 그렇게 좀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방법,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는 매출 누락 세금 신고 금지. 매출 누락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대표님들이 뭔가 이제 물건을 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부가세를, 상대방 쪽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좀 싸게 해줘라 라고 해서 매출 누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대표님 분 중에 한 분인데, 개인 사업자 하실 때 매출 누락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개인 사업자 할 때 매출 누락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시고 운영을 하시다가 그 과거에 5년 전 거부터 지금 이제 최근 것까지 다 한 번에 터져 누락한 금액이 한 20억 정도, 전체적인 금액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세금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불성실 가산세까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해갖고 23억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거를 매출 누락을 한 게 완벽하게 걸렸기 때문에 그 내가 매출한 금액 20억보다 23억이라는 세금을 더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산 신고를 하셨어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파산 신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대표님 앞으로 이제 재산을 형성 못하는 그런 방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해라. 만약에 우리가 어디선가 매입을 했을 때 자료를 세금 계산서를 이 매출 누락하고 반대죠. 우리가 부가세를 주기 싫어가지고 좀 싸게 하려고 이제 부가세까지 해서 잘 주시고 그 부가세를 낸 부분만큼 또 우리 쪽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고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고 많은 대표님들께서 우리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용직이건 아니면은 그냥 3.3%건 아니면은 이제 급여를 나가는 사람이건 이렇게 반드시 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그 사업 주체 측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벌금이라든가 과태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이제 그 인원을 이제 쓰는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3.3% 이렇게 쓰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의 소득이 많아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혹은 뭐 그분들의 자녀분들한테 이제 소득 이제 지급을 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뭐 이제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정직원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좀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 뭐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 노무 관련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동사업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사업자 하나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자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요거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혼자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 예를 들면은 나하고 내 어머니 이렇게 해서 두 명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소득 자체가 반으로 딱 나눠져서 세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품이라든가 차량을 이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시거나 렌트를 하시거나 리스를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셨을 때는 이제 감가상각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리스나 렌트는 그 리스료나 렌트 하는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운영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리스료가 67만 원씩 두 대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법인세를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의 신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법인세를 신고하시고 5월 달에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하시고 성실신고 신고하시고 6월 달에 그렇게 하는데 다 그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명확히 해주셔야지만 이 이제 신고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 낼 수 있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신고 불성 시 가산세 20%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부과가 돼요. 대표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바쁘셔가지고 이거 까먹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이제 어디다가 뭐 물건을 다 잡아놨는데 막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다던가 이랬을 때 그런 방법들이 그럴 때라도 이제 어떻게든 세금은 그 재난자에 내야 된다.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수입이 적을 때는 2월 결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근데 사실 이 수입이 적을 때 2월 결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지금 이제 맡기시는 기장세무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적격 증빙. 적격 증빙이라는 거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쓰시는 그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통신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계산서를 이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셔야 되고 신용카드에 대해서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해서 지출 증빙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결혼이라든가 이제 상이 생겼을 때 경조사비를 이제 우리 그 통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네,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갔을 때 그 게시판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진을 남겨놓으시면 그게 다 증빙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20만 원까지 비용을 인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법인 전환을 통해서 좀 세율을 감소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세율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인 소득이 1억 5천만 원일 때 38%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은 10%만 이렇게 부과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의 세율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요 구간에 속하실 거예요. 1억 5천 초과 부분까지 요 구간에 속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개인 사업자는 적격 증빙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출 누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경비율,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지만 소득을 작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또 나는 수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세금을 좀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800만 원을 추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35%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38%. 그래서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건보료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를 할 때 건보료가 사실 이런 세율보다는 건보료가 가장 피부에 많이 와닿을 거예요. 저도 건보료를 100만 원 이상씩 납부했을 때도 그게 너무 진짜 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연에 1,00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낸다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지금 그렇게 내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 그렇게 세금 내도 되니까 좀 그렇게 벌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게 실제로 건보료를 많이 내다 보면, 어,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의 이 1억 5천만 원 초과했을 때 부분하고 이 법인 사업자의 총 수익, 순이익을 2억 이하라고 봤을 때 법인 사업자는 세율 10%거든요. 그런데 대표님들께서 많이 아셔야 되는 대표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하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세금을 절세를 하면 되는데 대표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던 아니면은 내 기존 재산이 많으시던 간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세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다 10억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10억 이상이면은 요 30억 이하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이 발생을 했다라고 봤을 때 약 40%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개인 사업자에서 매년 1억 5천만 원씩 이상 벌어가지고 38%의 세금을 내고, 여기서 건보료까지 해가지고 약 45% 정도의 세금을 내고, 그러면 남는 금액에서 또 40% 정도의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납부하시는 세금은 70%, 종국에는 7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체를 최대한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다 38% 정도 구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10%에서 20%, 그리고 법인에서 돈을 가지고 나올 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여러 가지 근로소득세, 퇴직금 이런 것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네. 그럼 다시 자 개인 사업자와 사업 이익 환원 구조에 대해서 좀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는 아까 건보료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가 소득을 벌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 건보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법인을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법인에서 우리를 고용한 우리는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되고 혹은 사내 이사가 되고 이렇게 임원으로서 고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원으로서 고용이 되게 되면은 급여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라는 걸 받게 되면 이 급여를 받았을 때 뭐가 생성이 되냐? 이 급여에 따라서 건보료가 생성이 됩니다. 급여에 따라서 건보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지금 건보료를 뭐 추가적으로 내는 거 제외하고 근로자로 이제 대표이사로 등록이 돼가지고 건보료를 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제가 100만 원 정도로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건보료 자체를 5만 원 내고 그리고 그 연금, 국민연금도 5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그 건보료가 18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매달 내고는 있는데 일단 우리 임원으로서 우리가 고용이 된다, 법인에 고용이 된다라고 하면 급여라는 걸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업 주체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건보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그 실미도에서 날 쏘고 가라 하시는 그분 제가 이름은 언급 못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실제로 건보료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법인을 설립을 하고 법인을 설립을 해드리고 거기서 그 급여를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건보료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 수익 자체가 법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건보료가 완전히 다운돼서 그렇게 받아가고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게 또 발생이 돼요. 우리, 고용되지 않습니까? 고용. 우리 사업자분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막 하다가 그냥 끝 하면은 끝이에요. 그럼 부가세 신고하고 다 끝이에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용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퇴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갈 때 최대 세율은 20%입니다. 최대 세율은 20%인데 몇 억을 받아가도 20% 선에서 끝나요. 그럼 한 10억 정도를 받아간다. 그러면은 세금이 약 2억 정도만 납부하면 끝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 사업에서 내가 한 10억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은 최대 세율 45% 구간에 들어가고 건보료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약 60%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임원으로서 법인을 운영을 하시면은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법인이라는 거는 주식회사라는 걸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1인 법인이 많은 건데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 주식에 대한 회사에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데 이제 회사를 보면 이제 우선 배당주라고 해서 삼성전자 우라고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매년 이익이 남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배당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대표님들께서 배당을 받아보신 대표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법인을 만약에 설립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은 주식을 다 보유하면서 설립을 할 거니까 배당이라는 걸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그래서 내가 법인에서 받아가는 급여와 그리고 내가 법인에서 받아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받아가는 배당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 배우자, 나의 배우자 혹은 자녀, 이제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100% 주주가 돼서 받아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내가 결혼을 했고 내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자녀분들이 지분을 확보하게끔 설립을 한 다음에 이 배당이라는 걸 통해서 내 자녀한테 자금 출처라는 걸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라고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대표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대부분 이제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사주라는 거는 내가 가진 주식을 회사에다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을 회사에다가 비싸게 팔아가지고 또 법인에 있는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오늘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하셔야 됩니다라기보다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불황인데 지금 또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인데 왜 법인 전환을 많이 하냐라고 보면은 법인 전환을 하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는 2012년입니다. 2012년도부터 뭐가 있었냐면 성실신고 확인제. 네, 지금 성실신고 걸려있는 대표님들도 많으실 텐데 성실신고 확인제가 2012년도부터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도 이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굉장히 신설 법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7만 개가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신고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젊은 대표님들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애초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50대 이상의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제 법인을 설립을 많이 합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야, 이거 내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지라고 했을 때 아니면 혹은 내가 누구한테 물려줘야지 라고 했을 때 50대 이상 대표님들이 많이 설립을 하고 있고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 같이 이제 그 큐레이터라고 하면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들어가죠. 아까 이제 처음에 코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통신 판매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다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건 뭐냐면 매출액이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이 5억 이상 된다라고 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은 7억 5천만 원, 개인 사업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매출액이 15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말이 성실신고지,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준 세무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막 그 과세관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무조사, 준 세무조사라는 거는 기장 세무사님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아. 그러니까 니네가 나 대신 세무조사를 좀 해줘. 라는 게 성실신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매출액이 좀 많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운이 굉장히 좋으신 게 뭐냐면 이게 2020년도에 금액이 낮아질 뻔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게 시행법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무조건 이 금액 자체가 시행을 하는 거였어요. 예전에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이었고, 지금 이제 현재는 15억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7억 5천만 원 이 정도까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였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딜레이를 시켜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실 신고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억 5천만 원의 매출액이 다 넘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나는 앞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계속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한테 가장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 게 성실신고 금액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셔야 된다. 혹은 타협을 하시고 법인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됐을 때, 대표님들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셨을 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 3년 동안 성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대표님들도 많으실 텐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 다 걸려서 또 이제 법인 전환을 포기하시고 사업을 폐업하시고 또 다른 사업자를 내시고 하는데 다른 사업자를 또 똑같이 내신다라고 하시면 또 성실신고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기회도 주고 절세에 대한 부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 이제 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은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거는 그 세무대리인이 허위로, 가짜로 이 장부를 이제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매출 누락이라든가 이런 가공경비, 대부분 가공경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작년에 성실신고는 아니었지만 좀 수익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속된 말로 하면 가라 경비죠. 그래서 그런 가공 경비들을 해서 세금을 절세를 한다거나 혹은 환급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셨을 텐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절대로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했다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세무사가 자격 정지를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세무조사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성실신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준세무조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네가 신고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를 과세관청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성실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좀 매출이 좀 높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 대리인이 추가 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면요. 기장료, 한 달에 나가는 기장료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그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과세관청에서 150만 원을 리턴을 해주는데, 이거 들어보신 대표님들은 없을 거예요. 이 그 리턴 해주는 거를 세무사님들이 다 이 조정료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증가를 한다. 기장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 기사를 보면요. 이게 실제로 국세청에서 올해 213조 원을 차질 없이 거둘 것이라는 기사예요. 차질 없이 거둘 것. 차질 없이 걷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세무조사가 많았다라는 얘기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2016년까지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아이 그게 뭐야? 성실신고? 아이 대충 해.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공 경비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맞으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 누락에 걸려서 다 이제 문제가 되는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그러면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도대체 네가 법인 전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냥 법인이 기업 경영상의 권리가 되는 거고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스스로 혼자 다 책임을 지고 뭔가 일을 다 하고 운영을 하시지만 이거 주체 자체가 기업의 형태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조직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아까 말씀드리면 소유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내가 사업자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대표님 개인 소유고 법인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으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 자체는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주가 운영을 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을 당해가지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익은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가지고 그대로 오롯이 세금을 다 내고 운영을 하시는 거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세 10% 혹은 20%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제 엑시트하는 방법에서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돈을 벌어서 세금 다 내고 남으면 그 대표님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인세를 굉장히 적게 내지 않습니까? 적게 내다 보니까 법인의 자금을 환원하는 이 이제 방법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 환원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분이나 배우자분 앞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내가 자녀나 배우자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증여로 잡히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다이렉트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그냥 개인 소득으로 그런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고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가지고 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재산 자체가 상속이 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식 가치 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를 한다라고 보면은 법인으로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이점이 큽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 자체는 개인 사업자는 그냥 대표님 마음대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내 마음이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하니까 대표님들이 아유 나 법인이나 이런 거 하면 너무 불편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율 자체가 누진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신용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법인을 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 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개인 사업자는 혼자 무한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이점이라는 게 내가 재산을 누군가한테 줄 수 있다,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혹은 대표이사는 작년 연봉에 얼만큼까지만 이렇게 책임을 지는 상법에 대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신용도도 좋고 여러 가지 세금을 절세하고 책임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법인 전환의 효과 5가지.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줍니다. 요즘 그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개인이 부동산을 뭐 취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대출이 LTV 80%에 걸리지만은 DSR 40%에 걸려가지고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DSR이 아니고 LTV만 봅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이 좀 용이하다. 뭐 이제 간단하게 부동산을 예시 들여서 말씀드렸지만 자본 조달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의 세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절감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그 직원을 뭐 한 2명, 3명 요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보면은 개인 사업자보다는 그 법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법인 사업자에서는 물론 개인 사업자도 그걸 해야 되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취업 규칙서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하거든요. 물론 개인 사업장도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 규칙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근로자분들에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 규칙서를 만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휴일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2022년부터 휴일에 대한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용을 하셔야 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물론 이제 고용을 하신다라는 거는 이미 조금 회사가 이제 사업 자체가 커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의 유지와 존속이 좋다. 유지와 존속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젊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내 위에서 말씀드렸던 50대 이상 대표님들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많이 만드시는 이유 자체가, 내가 이제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거 돈벌이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이 사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내 자녀한테 좀 물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법인을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럼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대표님들이 이놈이 나와가지고 마스크도 안 벗고 뭐 자꾸 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법인 전환이 뭔지는 대충 알았는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도대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대표님들. 그러면 딱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초반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를 다 내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다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세금 자체가 35%,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35%를 내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율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신설이 됐죠. 10억 이하까지만 이제 42% 작년 기준이고요. 이제 올해부터 또 45%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10억 이상 예를 들어서 번다라고 봤을 때, 뭐 버는 대표님들이 10억 이상 버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번다라고 봤을 때 나라에서 세금을 6억 정도를 떼간다라는 얘기예요. 10억을 벌었다? 그럼 45%를 떼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건보료, 연금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떼갑니다. 그러면 대표님 수중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올해 10억을 벌었는데 세금 내고 났더니 4억밖에 안 납니다. 이러면 사업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물론 이렇게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저도 외식 사업을 할 때 세금 때문에 참 허탈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10억 초과했을 때 건보료랑 이런 것까지 45%에 건보료까지 하면 한 60% 정도가 되는데, 법인으로 봤을 때는 또 세율이 20%, 20%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건보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법인에서 받아가는 급여에 맞춰서 건보료가 생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세금 자체가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적용해서 근로소득세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한테 급여를 주잖아요. 급여를 주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또 그게 비용 처리가 됩니다. 비용 처리가 100% 되기 때문에 또 법인세가 또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배당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을 설립할 때 내 자녀를 주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자녀분들 앞으로 법인에 있는 자금을 이렇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종결입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급여를 뭐 많이 받아가던 뭐 하던 배당이라는 거를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가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존에 벌고 있는 그 소득하고 합산이 안 되고 그냥 15.4%의 지방세 포함입니다. 15.4%의 세금이 종결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배우자분도 마찬가지고 이 소득이 없다. 뭐 미성년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겠죠. 근데 배우자분도 이제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다. 혹은 전업 남편으로서 소득이 없다라고 보면은 이 배당받는 금액 자체가 1억 2,700만 원까지는 세율 자체가 15.4%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1억 5천만 원 이하 35%죠. 근데 배당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억 2,700만 원까지는 세율이 15.4%의 종결입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없는 그 배우자분이라든가 자녀분들 그래서 그렇게도 세금 차이를 많이 내면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퇴직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법인에 고용당하는 대표이사로서 고용을 당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세율은 20%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대비해서 똑같은 자금을 엑시트를 한다라고 봤을 때 세금이 그만큼 적게 납부를 하게 되니까 약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보료가 부과가 안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법인 전환은 의사결정.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개인 기업하고 법인 기업에 부담하는 세금이 2,160만 원이 되면 이상이 된다. 내가 토탈 세금 내는 게 2,160만 원이 된다. 과세 표준이 2,160만 원으로 잡힌다. 라고 하면은 법인 전환을 했을 때가 세금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2,160만 원보다는 사실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인세 10% 구간에서 이제 계산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는 과세 표준이 약 2,46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올해 세금을 얼마 낼 건지 아니면 작년에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만약에 세금 자체가 뭐 내 소득 자체가 2억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억 이상 매출이 난다. 뭐 소득하고 관계없이 매출액이 5억 이상 난다라고 보면은 법인 전환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법인 기업에서 절세 효과는 사업소득이죠. 쉽게 아까 설명드렸던 걸 말씀드리면 이게 표를 만든 거예요. 1억 5천만 원을 소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납부하시는 세금이 우리 법인은 11% 정도에 끝나는 거고 우리 개인 사업자는 지방세 포함해서 38%의 지방세 3.8% 해서 41.8%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론 이제 법인에서 엑시트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내가 버는 수가 세금만을 비교했을 때는 약 30.8%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개인 기업 법인 전환의 장점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여기 이제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좀 오래 하시는 대표님들도 이제 다른 사업을 또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건데 이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금입니다. 우리가 좋은 먹자골목에서 좋은 자리에서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권리금이라는 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를 만약에 법인회와 영업권을 통해서 권리금의 감정 평가를 통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파는 입장에서는 약 60%의 공제를 받고 약 40%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에서는 그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의 영업권을 주고 사왔다라고 하면은 법인에서는 매년 2천만 원씩 매년 2천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합니다. 감가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이 1억을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를 내가 1억에 팔았다. 1억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60% 공제. 그러니까 60%는 6천만 원을 공제하고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줄어든 거고요. 예전에는 요 1억에 팔았을 때 공제해주는 금액 자체가 80%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금은 아까 성실신고 금액이 계속 낮아지듯이 그리고 세율 구간이 계속 생기고 금액이 변경이 되듯이 세금은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죠.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내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딱 두 가지 죽음과 세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살펴보셔야 된다. 조금 몇 년 운영을 하셨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기업 법인전의 장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내시는 대표님들은 이 성실신고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출 비용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쓴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증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건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이자 비용, 공리후생비 이런 것들. 아까 차량 말씀드렸던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해야 되고, 수익 금액 관련해서 이제 매출 누락이라든가 부가세 신고를 좀 잘 안 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실 신고가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요 구간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준 수익 금액이 매출입니다. 뭐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신 대표님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매출의 기준으로 5억 이상이 되면은 손실 신고다, 준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상세무사가 대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자격 정지를 맡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 신용도가 증가를 한다. 그리고 주주의 유한 책임, 자본금 증가가 용이하다. 그리고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가업 승계 플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굉장히 이제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이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가업 승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의 양도가 용이하다. 사업의 양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법인을 만들어 갖고 내 법인에다가 내 사업을 파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사겠어요, 사실. 뭐이 법인에서 내가 만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를 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절세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을 사는 거지 외부에다가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은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라는 거를 설립을 했을 때는 외부에다가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쉽게 만약에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에 있는 돈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법인에 있는 돈이 0원이라고 치면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그 껍데기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또 이제 법인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계속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다른 어떠한 법인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봤을 때
그 법인에서는 그 당해년도에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마이너스가 난 회사를 사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난 회사랑 플러스가 난 회사를 합치게 되면 합치게 되면은 여기서 플러스 난 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개인 사업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체를 마이너스가 났을 때 팔아서 법인세를 또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법인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업도 양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내가 법인 전환이 뭔가는 알았고, 그럼 법인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해 보시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언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좀 해야 되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 법인 전환의 방법에는 되게 단순합니다. 특히 지금 이 방에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내 사업체를 완벽하게 그냥 파는 거. 아니면 내 사업체를 그냥 폐업을 하고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동산을 이제 개인 사업자에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만, 딱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사업용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이 존재하냐? 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 거다. 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의 양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폭발 양수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내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다 팔지 않을 거고, 개인 사업자도 유지를 할 거다. 그러면 나 개인 사업자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업에 부분적으로 양수도를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가세, 과세 거래가 되는 거고, 포괄 양수도는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는 딱 지금 이 방에 계신 대표님들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토양수도라는 거는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업권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신설 법인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사오는 거고 우리 대표님은 파는 거고. 그러면 남는 거는 법인이 하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를 얼마짜리를 설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뭐 계속 들으시다 보면, 아니, 그러면은 법인은 내가 얼마짜리를 설립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법인은 10만 원부터도 설립이 가능하고요. 100만 원짜리도 설립이 가능하고, 1000만 원짜리 설립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본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1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도 되고 1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법인에서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하면은 법인 사업자 하나만 남게 되는 게 포괄 양수도 방식이고요. 그리고 부분 사업 양수도, 부분 사업은 더 쉽습니다. 그냥 법인 사업자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개인 사업자에 있는 거 이 중에서 사업의 일부를 여기다 파는 거예요. 일부를 팔아가지고 남는 게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이렇게 두 개를 남겨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도소매를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좀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도 좀 유지를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략 컨설턴트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고, 이제 채권자는 은행이죠. 은행에 이제 대출이 있다거나 했을 때 대출을 어떻게 연장을 해줄 건가 법인으로 운영을 해도, 그리고 기장세무사님이 개인 결산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요거를 늦게 해주셔가지고 법인 전환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하게 되면은 폐업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간평사가 필요하고요.
네, 대부분은 세법상 영업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략세무사가 하는 부분이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리고 법무사는 우리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을 할 건가, 법원에다가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노무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취업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임직원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계속 뭐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직원 수에 따라서 그게 의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매년 이제 정식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중에서 일반 양수도 혹은 뭐 법인 신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 아까 이제 3번, 4번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법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호로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도 나는 같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는 살려두고 거기에 있는 사업건들만 조금씩 넘겨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통장 개설을 하시고 법인카드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노무제도 정비, 이거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서만 세팅을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법인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저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컨설턴트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해주시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성실신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이 그 들으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 컨설턴트라는 걸 할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었어요. 물론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만, 그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나 진짜 열심히 할 거고, 난 진짜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개인 사업자 뭐 해보고 나중에 뭘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법인으로 운영을 하세요. 애초에. 그래야지, 만약에, 법인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접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똑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세금은 훨씬 적게 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 내 자녀한테 내가 뭐는 못 해주지만 이런 것들은 좀 매년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 정도씩은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선가 소득을 얻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내가 또 자녀한테 주면서 세금을 또 내고 이런 것보다는 법인을 운영을 해가지고 법인에서 다이렉트로 우리 자녀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배우자한테 줄 수 있는 전업 남편들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러면, 아, 이제 이상한 놈이 또 나와가지고 뭐가 자꾸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냐? 그래서 세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정도의 소득 금액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약 1억 4,3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후 소득 금액이 2억 5,600만 원이에요. 그럼 법인으로 봤을 때 뭘 비슷하게 맞췄냐면 세후 소득 금액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세후 소득 금액. 그래서 대표님의 급여를 2억 4천만 원으로 잡고 급여, 그리고 배당을 8,8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총 토탈 소득은 3억 2,800만 원이고, 어, 총 납부하시는 세금은 9,5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라고 봤을 때 20년 정도를 이렇게 내가 부장님, 운영을 한다. 네? 9,500에서 끊겼습니다. 아, 네네. 이게 왜 이러지? 네. 다시. 자,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1억 4,386만 원을 받아가시는 거,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여기서 비슷하게 세후 금액을 맞췄어요. 세후 금액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을 때,
9,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면은 개인 사업자 4억 정도의 소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총 세금 자체가 약 4,836만 3,260원, 반올림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절세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요게 20년 정도를 비슷하게 이렇게 쭉 간다라고 봤을 때 20년을 이제 세후 소득으로 봤을 때 약 51억 정도, 51억 정도로 받아가시는 거고, 법인 사업을 운영을 하셨을 때는 20년 후에 퇴직금이 또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14억. 요거 건보료가 부과 안 되는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 20년 후에 세후 소득이 46억 정도, 46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요 퇴직금 14억 4천만 원에서 3억 5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낸 요 10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 똑같이 하더라도 이제 57억 정도, 57억 정도의 세금 이제 절세를 하면서 이렇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배우자에게 이렇게 지분을 분산해가지고 소득을 분산시킨다. 개인 사업자는 내 자녀한테, 미성년자,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소득 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이쁜 딸한테, 내 이쁜 아들한테, 너 사업자 하나 내줘라. 야, 아빠가 세금 많이 내니까, 어? 내줘. 해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이라는,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내 자녀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자녀한테 지속적으로 자금 출처라는 걸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좀 적게 내면서 내 자녀한테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약 3%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똑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혜를 기업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저희가 0부터 10까지 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실행을 하고 세금을 절세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라는 거를 저희가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 개시를 이제 할 때 이제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동시에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성장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와 자산 정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득을 분산시키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또 그런 부분들이 계세요. 이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옥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사옥이라는 게 진짜 뭐 거창하게 강남에 뭐 10층짜리 건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내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출 LTV 그거 DSR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법인에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옥을 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부동산 전략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이동에 대한 부분, 법인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안정화 단계에 가면은 계속적으로 이익환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무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실신고 대상자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나면은 이 사업 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내가 이익 환원을 하는데, 그리고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증빙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누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것처럼 법인에서 이제 자금을 가지고 나올 때도 여러 가지 그냥 서류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까 이제 뭐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대표님들이 내가 혼자 대표고 내가 혼자 주주인데 무슨 주주총회냐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빼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가업 승계를 간다 혹은
가업승계를 간다, 폐업을 한다,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회사에 판다.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면서 내가 승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비싸게 받으면서 양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설립부터, 물론 대표님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회사를 관리를 해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안정화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까지는 저희가 쭉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제가 죽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드리고, 사업이 잘 가는 조건 하에 드리는 거고, 사업이 좀 안 되시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광고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관리하실 수 있게 2년에서 3년 정도 경영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죽지 않는 이상 잘 관리를 해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법인의 절세라든가 개인사업자의 절세 이런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계획이라고 이제 그 설립을 해가지고 내가 버는 수익을 다 100% 비용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라기보다는 좀 직원분들의 숫자가 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법이라든가 상법은 변경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영업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권의 기업지원단 경영전략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의 손과 발이 돼서 대신 저희가 움직여주고 실행해주고 신고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인 전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라고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밑에 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용 중인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이 있는가? 내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투자 준비금이 있는가? 아까 근데 설명드렸죠. 10만 원짜리 법인, 100만 원짜리 법인, 1000만 원짜리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을 하면 내 자녀한테 뭐 5만 원, 5만 원의 지분을 주면은 우리 그 자녀가 법인의 50%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가세 신고 끝났죠. 부가세 신고 일은 언젠가?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사실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는 회사의 사정이 어떤가? 내가 잘 되고 있나? 근데 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법인 전환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잘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앞으로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안정된 캐시플로우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자금, 그리고 법인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대출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처음에 법인을 이제 어떻게 설립하고 어떤 지원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규 투자 자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이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사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요. 예,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의 확장성이 넓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법인에서 자금에서 이제 잉여 자금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원이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사업을 막 하다가 세금을 적게 내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이제 즐긴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CEO의 소득 구분입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제 맨 오른쪽에 상여나 급여를 보시면 요거는 급여 상여 같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최대 구간을 이제 써놓은 거고 여기 맨 오른쪽 요 부분이 종합소득세 자체가 대표님들의 이제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런 네 가지 배당이라든가 자사주라든가 이런 퇴직금 이런 것들로 또 세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법인 설립할 때 뭐 10만 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금액을 나중에 뭐 높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그 증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 10만 원으로 설립을 했다가 내가 나중에 1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표님께서 990만 원만 더 법인에 넣으시고 등기를 하시면 1000만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질문. 얼마 전에 제가 그 받았던 다른 큐레이터님께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뭐죠? 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안 줘도 돼요.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사례를 보니까 프리랜서의 네네. 경우에도 그 사업장에 상주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 3.3%로 이제 운영을 하시더라도 이제 직원분의 월급이라든가 그런 거 주시더라도 만약에 그게 아까도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랜서는 퇴직금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그렇게 직원처럼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퇴직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무 문제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물론 이제 그 대표님 입장에서도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근로자를 위한 법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표님들이 지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냥 지급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노동청에서 한번 터져버리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표님의 그 하루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값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소송까지 가지 말고 그냥 지급을 해버리시고 그 금품 청산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받아놓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퇴직금을 급여에 합산해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도 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프리랜서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3.3%로. 네. 근로자면은 지금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네. 3.3%로 지급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니까 프리랜서로 지급을 하니까 사업소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은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됐어요. 아직 세무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없어서 질문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모르를 떠나서 일단은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뭐 이제 본인들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세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을 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하는데 이미 부과는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 번쯤은 그렇게, 느끼고,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근데 좀 발빠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수익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정말 있거든요. 예, 그럴 네. 때는 진짜 빠르게 상담이 요청이 들어와서 발빠르게 법인을 설립하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네. 한 번쯤은 느껴보셔야지. 네. 네. 제가 볼 때는 월 2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월 2천 네네, 이상 버시는 분. 맞습니다. 네. 나 상고 나온 남자야. 2천만 원 이상 벌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굉장히 세금 많이 내실 건데, 아까 계산해 드린 것도 있고. 1200. 그치. 2천만 원 이상 버는데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50% 이상 내요. 1억 벌면 5천만 원 이상은 세금 낸단 말이야. 괴롭지 않아요? 건보료가 진짜 짜증나요. 예. 네. 건보료, 건강보험료 말하는 거죠. 네네네. 아,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 당해년도에는 못 느끼시거든요. 네, 당해년도에는 못 느끼시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건보료가 딱 날라오면 네, 예, 그 이제 지역가입자니까 네, 지역가입자와 또 그 법인 사업자 근로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역가입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 네, 그리고 그 집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그 점수의 계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법인 네, 전환을 해가지고 내가 근로소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차랑 집이랑 다 빠집니다. 계산 방법에서. 네, 근로자에서 좀 내고 지역가입자로 조금 더 추가로 내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지역가입자를 계산할 때 차량이랑 집이랑 그 점수 계산 방식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 네. 법인 전환하는데 비용은 뭐 별로 많이 안 들죠? 법인 전환 자체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법무 비용하고 이제 그 세금, 네, 취득세 그것만 납부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제 네. 그거를 했을 때 법인 전환하면서 이제 세금을 절세하면서 자금을 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퇴직금 적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업권을 파는 게 낫겠죠. 영업권이 있으면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아는 분 회사에 그냥 직원으로 네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월급 네네네. 210만 원에 그래서 네, 거기서 제 4대 보험을 내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막 법인 이렇게 전환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나요? 법인을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무보수 계약서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수를 안 받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주주로서의 걸린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한 1억 정도 빼면은 이제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그 이제 지금 그 사대보험을 내주고 있는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뭐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빼달라고 하기 좀 약간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표님을 통해서 그 법인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법인 전환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일반 사업자로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네네네. 내주는 건보료가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 회사에서 건보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아,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법인 전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대표님의 수익이 대표님의 수익이 있잖아요. 네. 건보료랑 관계없이 거기 그 회사에서 2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연으로 봤을 때 그냥 20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2,400이에요. 2,400인데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올해 대표님 수익이 1억 5천이었어요. 야, 나는 38% 구간, 35% 구간인데 이 정도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계산할 때 소득세잖아요. 소득세니까 이 법인에서 2,400만 원 받는 게 여기 플러스가 돼요. 음,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7,4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세율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그렇죠. 거죠. 그런 남기대 대표님은 감사합니다. 세금을 50% 이상 내야 돼요.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이 개인적으로 들어왔는데요. 법인 네네. 설립하시기 위해서 수수료를 리턴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셔도 되니까 그러시면 연락을 주세요. 법인 설립하시고 다시 법인 통장을 네. 저희 큐레이터 분들에게 공지한 겁니다. 뭔 얘기예요? 그건? 이해되셨죠? 안 이해되셨을 됐는데. 거예요. 네? 안 됐는데 뭔 말이에요? 아, 지금 수수료가 지급이 됐는데 법인에 전환하고 다시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시 계좌로 리턴하시면 된다 이거죠. 말씀하시면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그 법인으로 해서 자녀로 배당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네. 그 세율의 구간을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예를 들어 자녀 4명과 4명한테 배당을 해요. 네. 어느 정도까지의 배당으로 엑시스를 하면 어느 선까지는 유리하다고 보세요? 금액적으로. 이 회사에 자녀가 4명이고, 그럼 그 중에 한 분이 대표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주가 5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런다라고 봤을 때 미성년자 4명만 주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5명 한 중에서. 명은 성인. 네네네.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5명에서 배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대표님도 자녀분들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이라는 건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분을 1%만 보유하고 있어도 막 2천만 원, 1억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컨설팅 했던 게 유학자금을 그렇게 컨설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까지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분율 자체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법인을 또 하나 만드신다라고 하시면 지분율을 5명이서 이제 맞출 거거든요. 그러면 이 5명이서 이제 받아가는데 대표님의 수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건보료가 안 나와요. 근데 1억 2,700만 원까지 배당 소득세로 종결이 되지만 2천만 원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2천만 원 정도까지만 받아가시는데 좀 더 받아가셔도 그 건보료가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까지 계산을 해보면 인당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받아가도 괜찮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도 이제 여기서 자녀 4분을 뺀 대표님께서도 5천만 원을 똑같이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아가는 금액이 대표님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 대표님이 나머지 소득이 얼마가 있느냐, 혹시 뭐 다른 금융소득이라든가 임대소득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급여를 얼마를 받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이제 임원에 대한 이제 소득 디자인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합산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네네. 저도 이제 다른 회사 쪽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네. 법인 전환해서 제가 여기 주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엔 나중에 그 회사를 퇴사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 대표님께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다른 직장에 등록이 돼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대표님께서 지금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법인을 설립하실 때 주주 100%의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건보료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건보료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급여를 뭐 어느 정도 체킹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중 납부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법인에서는 뭐 이제
이제 무보수로 받아가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런 엑시트하는 작업들을 배당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기존에 있는 회사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우리 대표님이 만든 법인에서 이제 급여를 좀 많이 받아가는 그런 형식을 만드는 거죠.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거기서 급여를 못 받는 거죠. 그럼. 거기서 급여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급여를 네. 받아도 그 상관은 금액에 없는데, 네. 건보료가 또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반, 이쪽에서 반 내는 거니까. 네네네네. 네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존의 회사에서 대표님이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아, 네네. 네네네. 오늘 수고해주신 본부장님께 박수로 감사 인사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